오늘은 상담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너무 보람된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황만기 원장님하고 안덕 원장님께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갖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참 기쁘고요. 몇 가지만 조금 더 첨가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화 주신 분 아이의 어머니니까 아이 상태를 보면 이제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베이스로 보는 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증상과 관련된 아이의 체질이라든가 몸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또 안덕관 원장님이 해주셨고, 그다음에 황만기 원장님께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크론병이라든가 뭐 여러 과민성 일종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순으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크론병이라든가 염증성 장질환은 일종의 장누수 증후군에 해당되는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을 주관하는 그런 가장 큰 뿌리와 같은 곳이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영양 물질을 잘 흡수하고 병균이라든가 세균 같은 걸 잘 걸러낼 수 있어야 그 몸이 건강하고 힘이 생기는 건데요. 염증성 장질환 혹은 장누수 증후군의 형태로 몸이 가게 되면 몸 입장에서는 일종의 장이 자꾸 벌러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점막으로 영양소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병균이라든가 세균도 많이 그렇게 딸려 들어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염증 상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에서 점액이라든가 또는 뭐 과도한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자꾸 일종의 상처처럼 돼서 그런 점액병이라든가 농혈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에 자꾸 가스가 차이면서 부풀어 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염증이 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에서는 흡수를 더 이상 오래 지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연동을 빨리 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과도한 설사가 나타나는 형태의 장누수 증후군, 또 세부 질환들하면 크론병이라든가 또는 염증성 장 질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큰 병원에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던가 아니면 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면역 수치가 조금 더 높아져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한 증상에 대해서도 이제 안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사상 체질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의 분들이 이제 키가 이제 170이나 됐는데 무게가 좀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형태로 보고 냉한 형태의 몸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예민한 그런 형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체질적으로는 이제 소민의 형태에 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민들은 유달리 스트레스라든가 정신적인 어떠한 신경 많이 쓰거나 하는 부분과 소화기의 연동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체질의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런 체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조금만 많이 받거나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안 되거나 가스차거나 더부룩한 형태가 됩니다. 근데 주로 소민들은 적당한 수준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 형태로 많이 오거든요. 몸이 냉하면서 하면서 변비로 오는데, 이게 만일에 더 안 좋아지면 몸에서 좀 망향이라 그래서 설사가 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몸에서 땀이 많이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액이 자꾸 새거나 고갈되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몸이 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민들의 일종의 설사를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민감한 그런 계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앞서 이제 언급한 처방들은 이제 그냥 증상 관련된 그런 처방들이고, 체질 처방을 조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이제 소민의 장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덜 민감하게 하는, 그러면서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요 세 가지를 구비할 수 있는 처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민의 곽향전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중탕이라든가 또는 관계부자 이중탕 뭐 이런 형태로 주로 부자와 육계라고 하는, 그다음에 인삼이라고 하는 형태의 처방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처방들로 구성되어 있는 처방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체질적으로 차니까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안 박사님께서 하단전에 왕뜸 뜨는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뭔가 조금 기운의 울화가 기운이 잘 뭉쳐있는 형태의 치료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침을 놓더라도 순환침 계통의 어떤 침들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침치가 나옵니다만, 이제 가슴에 맺힌 기울을 푸는, 그다음에 하단지 열기를 집어넣어주는
그리고 장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면서 체력을 올려줄 수 있는, 이게 사실 이제 소음인 베이스에 깔려 있는 장이 민감하면서 좀 소화기가 원래 좀 차면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또는 공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종 정신의 민감도 높은 삼박자 갖춰져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일종의 한의원에 사용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적인 말씀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생강차를 가급적 정말 이런 체질이 맞다고 하면 생강차를 잘 달여서 장복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일에 어머님이 좀 힘드신다고 하시면 이제 그냥 구비되어 있는 생강차 드셔도 관계없는데, 조금 노력을 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생강을 사서요, 까신 다음에 생강을 아주 푹 고는 거죠. 그래서 생강차를 그렇게 달이면 조금 맵기도 한데 약성은 매우 좋고요. 꿀을 좀 같이 타서 드시면 생강 플러스 꿀차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직접 달여서 장복을 시키시면 소화 기능의 강화는 물론 몸이 냉한 것도 차지지 않게 따뜻하게 될 수 있는 아주 큰 민간요법으로 하기에는 매우 약효까지 보장될 수 있는 효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께 설사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날 때 대변에 관련된 질환이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병원에 오시면 항상 상담할 때 대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있는데요. 대변을 보실 때 설사를 하시는지 변비를 하시는지 여쭤보면 가끔 설사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설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설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다면 하루에 4번 이상 250g 정도의 묽은 변을 본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게 물기가 많고 무른 변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250g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로 많은지는 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보통 이것들에 의해 탈수나 체중 감소가 있다면 내가 설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내가 설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설사라기보다는 갑성 설사의 경우가 많습니다. 갑성 설사라든지 대변실금이라는 좀 설사와 좀 헷갈릴 수 있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설사의 정의 하루 4번 이상 혹은 250g 이상의 많은 양의 설사가 아니라 4회 정도 횟수는 3, 4회 정도 되지만 실제로 배변하는 양은 250g보다 적은 정상적인 양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배변실금에 같은 경우는 항문이나 이제 아래쪽에서 조금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관략근의 약화로 인해서 대변이 내가 참아야 될 때 조금 밖으로 새는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횟수는 많을 수 있지만 대변의 양은 250g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성인에서 2,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만성설사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더 짧은 경우 며칠이나 1, 2주 이내에 끝나는 설사를 급성설사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하는지 혹은 내가 음식 조절이나 물 조절만으로 이것이 나아지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수나 체중 감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벼운 설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사나 한의사 또는 이제 의료진들의 진찰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동반해서 탈수와 체중 감소와 이런 것들 말고 다른 증상, 목이 마르다든지 갈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는 장관 내 내용물의 흡수가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 하루에 1~2리터 정도 되고요. 소화액이 7리터 정도 분비가 되는데, 이것들은 대부분 소화 과정에서 소장에서 분비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남은 양의 물, 대략 2리터 정도는 대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대장에서는 약 90% 정도의 수분이 흡수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150에서 200리터, 약 10% 정도 수분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대장 내에 많은 수분을 보유하게 되고 이것은 바깥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장 내부에 있는 내용물들과 함께 수분이
배출되는 것, 이 양이 많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50g 이상의 묽은 변을 보는 설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삼투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장염에 걸렸을 때 음식을 조절하고 뭐 보리차를 마신다든지 조금 음식을 조절해 주는 것으로 설사가 조절이 된다라는 경우에 삼투성 설사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분비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외부 독소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오염된 물이라든지 내가 손을 잘 씻지 못하는 등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양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조절하거나 물을 조절하는 등으로 대변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두 번째 같은 분비성 설사에서 체중 감소 탈수가 있기 때문에 또 노약자라든지 어린 분들 혹은 체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면역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원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장 내부 점막에 손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흡수될 수 있는 물이나 음식물의 양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유발될 수 있는 설사들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끔 대변을 봤는데 변기에 많이 묻고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경우에 지방변성을 이제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장애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대변만 보고 건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배변하실 때 대변 보시고 나서 어떤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설사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분비성 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생충, 세균, 뭐 바이러스 등 우리 애기들한테 많이 생기는 로타바이러스성 장염이라든지 여름에 식중독이라든지 뭐 장티푸스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고 이것과 별개로 내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혹은 스트레스 혹은 평소에 먹는 약이나 면역 결핍이신 분들도 설사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사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혹은 내가 생활 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사를 한다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이렇게 첨언을 좀 드리려고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통화하기를 원했었고요. 네, 그 학생이 지금 이제 17세이고 170cm에 46kg 상태라고 했는데요. 네. 체중 감소가 아무래도 뭐 설사를 계속 하니까 있었을 것 같고 최근 9월 달서부터는 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최근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체중 감소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혹시 어머님한테 학생이 좀 얘기해 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감소된 거는 없고요. 서서히 예. 조금씩은 늘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살도 너무 안 찌고 워낙 말랐으니까 뭐 예. 몸무게가 감소된 거는 없었어요, 선생님. 예, 최근 뭐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체중 감소가 뭐 급작스럽게 뭐 2, 3kg, 3, 4kg 이렇게 빠져서 46kg가 아니고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된 네, 상태란 말씀이시죠? 네, 조금이라도 증가는 됐어요. 예. 혹시 혈변, 그 피똥 싼다는 얘기 학생이 하던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고. 네. 그 학생이 이제 배가 살살 아플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주로 아픈 부위가 어디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제가 뭐 부위는 콕 집어서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 배 부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배 전체적으로 그렇다. 아까 네. 이제 배도 좀 빵빵하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주셨는데 예, 가스가 엄청 차고 예. 그리고 이제 설사는 오전에만 거의 한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전에만. 그렇군요. 그 이렇게 학생이 이 배꼽 오른쪽 하복부 쪽에서 맹장 있는 쪽 주변에서 네. 막 이렇게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따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저도 이제 안덕근 박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주셨고 한의학적으로 요렇게 대처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네. 그 혹시나 뭐 제가 봤을 때는 과민성 장 증후군이 거의 맞을 거는 같지만 네. 혹시나 그 학생의 연령대부터 시작되는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요거는 조금 난치성 질환인데 물론 확률은 낮지만 네. 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 염두를 해두시라는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왜냐하면 15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크론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잘 드러나는 호발 연령대거든요. 네. 그래서 설사 그냥 그리고 복통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혈변 정도로 이제 시작이 되고 이게 막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시작되는 병이기 때문에 조기에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차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은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말씀도 듣고 처방도 받았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효과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네. 치료가 좀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꼭 권유를 드려보고 싶어요. 어머님의 이제 혹시나 있을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대장 내시경이나 소장 내시경 아니면은 뭐 복부 CT 같은 거를 좀 꼭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크론병이 아닌지 아니면 염증성 장 질환이 아닌지를 좀 이렇게 같이 배제 진단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님을 확인해야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안덕근 박사님께서도 삼룡백출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처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크론병이든 과민성 장 증후군이든 뭐 병명에 상관없이 한의학은 증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네. 이 처방 말고도 뭐 계비탕이라든지 네. 오령산이라든지 네. 이런 처방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서부터가 조금 아기가 좀 소화기가 약하고 소음인에 가까운 그런 패턴의 체질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네. 소화기 허약 상태를 좀 허약 상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체질 개선 요법 그리고 흡수의 효율성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질 개선 요법을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꼭 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근육량도 좀 많이 감소된 친구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힘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콩이나 두부, 계란 같은 좀 단백질류를 좀 많이 좀 챙겨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드님이 그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나가나요? 키랑 몸무게가? 키는 170에 네, 몸무게는 40한 6kg 정도요. 42킬로, 46kg요. 46킬로. 네. 상당히 지금 몸무게가 네. 그 좀 적게 나가는 편이신데 네, 그 많이 우리 말랐어요. 아들이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음식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편식을 한다거나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뭐 가리지 않고 음식은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몸무게가 지금 40kg대라는 얘기는 네. 그 몸무게가 좀 많이 적게 나가는 편인데 그쵸? 네, 그래서 저희도 얘는 많이 먹고 잘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쪄? 계속 저희도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먹는 거는 좀 잘 먹어요? 뭐 안 가리고 다 잘 먹어요? 예, 먹는 거는 잘 먹어요. 오히려 이제 설사를 자꾸 하니까 자기가 네네. 자꾸 가리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러면 이 설사하는 증상이 최근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좀 증상들이 좀 있었나요? 아니에요, 선생님. 고1 들어와가지고. 고1 들어와서 네,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시작은 했고. 네네. 9월 달부터 좀 심해졌어요. 한 아, 3개월 정도 된 것 그래요? 같아요. 심해진 지. 특정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네. 특정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어떤 것들을 먹어도 지금 설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네, 거의 그런 편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제 양방에서는 이거를 뭐 이게 과민성 장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한의학적으로 조금 설사를 바라보는 얘기들을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대부분 어머니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아드님 같은 경우에 체질들이 네. 조금 이제 이렇게 손발도 조금 찰 수가 있고 이게 네, 많이 차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천적으로 소화기 자체 흡수 능력이 좀 떨어지면서 네. 이 명문화세라고 해서 아랫배가 너무 차서 네. 마치 이런 거죠. 비유를 하면 우리 아궁이에 불을 잘 떼져 있는 그 아궁이에서 불을 잘 떼주면 가마솥에
음식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부숙이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이 밥통이 달궈져 있지 않으면 음식이 들어가도 깨끗하게 흡수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에서 흡수율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살찌는데도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사실 조금 이제 몸이 좀 예민할 수 있어요. 네. 좀 꼼꼼하고 좀 예민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라든가 또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증상들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는 해당된 증상의 진단을 받고 약을 드셔도 해결이 잘 안 나는 거겠죠, 지금 상황은. 네, 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고 가스가 엄청 찬대요. 그렇죠. 하수에서 그러니까 그 결국은 가스가 지금 엄청. 이게 결국 이 위허증이라고 하는 게 비위 기능 자체도 좀 약하고 아랫배도 지금 많이 차면서 제가 봤을 때는 위장의 흡수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설사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허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좀 그러니까 기운 자체가 좀 딸려서 네. 비위 기운 자체가 좀 약하고 배가 차서 그 네. 허증성으로 인한 설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한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권해드릴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배꼽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혈자리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좀 치료를 한의학적인 치료를 좀 받으실 수 있다 그러면 화룡문, 천추, 대거라고 하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이렇게 웅담이나 우황, 사양이 들어있는 약침 치료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받으면 이 장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받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배가 지금 너무 차서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흡수를 하려면 배가 좀 따뜻해져야 되기 때문에 뜸을 좀 지속적으로 이 하단전,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에 이게 왕뜸 같은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떠주거나 혹시 이제 학생이라서 한의원 같은 데 가기가 좀 어려우시면 네. 학교 갈 때도 이렇게 요즘 보면 배에다 붙이는 핫팩들 있잖아요, 어머니. 네, 네, 핫팩이. 그죠. 핫팩 같은 것도 좀 네. 대주시고 특히 이게 봄, 여름 이게 계절적으로 몸이 좀 이렇게 따뜻해질 때는 좀 증상이 좀 덜하다가 네. 밖에 날씨가 이게 가을이나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요 아드님 같은 체질들이 더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들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핫팩 같은 것들을 좀 해주거나 자기 전에도 이렇게 찜질팩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네.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한의학적인 처방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만성 설사가 지속되는 비위 기능 자체가 약하고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면서 이게 만성 설사가 되는 분들한테 좋은 처방들이 이제 이따 나중에 원장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하나 처방해 줄 거는 삼령백출산이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비위 기능이 약하면서 만성적인 설사가 있을 때 쓰는 대표적인 약들이 있어요. 보약이. 네. 그런 삼령백출산 같은 것들을 좀 꾸준하게 드시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섭생 중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찬성질의 음식들. 네. 그다음에 뭐 얼음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먹으면 안 되고 특히 장의 흡수율이 떨어지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가루 이런 종류들을 최대한 멀리 하는 게 좋고요. 밥을 먹을 때도 일반 쌀 한 50%에 이런 분들은 현미나 검은 쌀을 좀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백미 찹쌀 있잖아요. 네. 백미 찹쌀을 한 50% 이상 섞어서 밥을 항상 좀 진밥을 좀 먹어주는 게 소화 흡수를 도움 주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밥을 조금 질게 해서 찹쌀을 좀 많이 섞어서 진밥을 좀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는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